강동대교 실종 사건 사라진 남자 배석중. 자정의 사고. 2012년 11월 20일 자정을 막 지난 시각. 서울 강동구 강동대교 남단의 도로는 깊은 밤답게 한산했다. 배석중 42세은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하남시 GS 슈퍼마켓에서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배 씨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통해 남양주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까지 일하며 생활의 기반을 다지던 그는 성실함 그 자체인 가장이었다. 이날도 매장의 매출을 정산한 뒤 하루 동안 발생한 약 800만 원의 현금을 소지한 채 현대 트라제 차량을 몰고 귀가 중이었다. 현대 트라제 차량은 배 씨가 매일같이 운전하던 익숙한 교통수단이었다. CCTV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떠나기 전 평범한 일상 그대로였다. 하남시 매장을 출발한 시각은 0시 6분에서 7분경. 그러나 이 평범한 퇴근길은 강동대교 남단에 이르렀을 때 돌연 미스터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만다. 오전 0시 13분. 그의 차량은 강한 충격과 함께 강동대교 남단의 가드레일을 2번이나 들이받았다. 쿵쿵. 금속이 찢기며 울리는 소리가 고요하던 대교 위를 찢어놓았다. 이후 차량은 약 70m를 더 달리다가 결국 멈춰섰다. 사고 당시 사고를 목격한 뒤따르던 운전자가 곧바로 인근 톨게이트에 사고를 신고했고 견인차 기사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오전 0시 23분 견인차 기사와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차량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사고를 낸 당사자인 배석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차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이었다. 휴대폰, 지갑, 신분증, 계약서 그리고 그날 매장에서 챙겨온 현금까지 그대로 남겨져 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납치되었다면 금품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일 테지만 모든 귀중품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황은 이례적이었다. 경찰은 차량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사고와 동시에 대교의 남단에서 배석중은 흔적을 완벽히 감춘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아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남편은 평소 매일 새벽 1시면 집에 도착했어요. 전화도 늘 받는데 이번엔 아무 반응도 없네요.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 평범하던 하루는 그의 실종과 함께 모두의 기억 속에 비극을 남겼다. 강동대교는 서서히 정막에 휩싸였다. 사라진 남자. 배석중은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가족의 부양자였다. 오랜 기간 맞벌이를 해오던 그는 개점한 지 얼마 안 된 하남시의 GS 슈퍼마켓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매일 근무를 마친 후 남양주에 있는 아내와 2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실종 전날 역시 그의 삶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나날처럼 보였다. 그날 밤 그는 매장에서 늦게까지 정리 작업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개점 5일차를 맞은 매장은 하루 매출이 8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었고 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한 뒤 늘 하던 대로 현금을 챙겼다. 하지만 정작 사고 현장의 상황은 어디 하나 평범하다 할 수 없었다. 강동대교 남단 교각에서 가드레일을 2번 들이받고도 트라제 차량이 약 70m를 추가로 질주했다는 점은 전문가들에게도 의문을 던졌다. 심각하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라면 이와 같은 운전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더욱더 수수께끼를 더해갔다. 먼저 사고 직후 그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언들이 등장했다. 한 목격자는 사고 직후 누군가 차에서 내리더니 차의 앞바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는 교각 아래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남성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배석중의 행적을 쫓았고 그의 차량 내부에서 드러난 실종 당시 정보를 조합한 결과 사고 당시 배 씨가 실제로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는 사고 이후 혼란스러운 상태로 교각 아래로 직접 내려간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부상자가 어떻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왜 그는 사고 이후 어떤 구조 요청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벗어나 홀연히 사라졌는가? 한강 아래로 그가 뛰어들었을 가능성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 등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지만 무엇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대규모 수색팀을 동원해 강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헬기와 잠수부 구조팀이 번갈아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에서 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절망스러운 심경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남편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좋은 사람이에요. 사고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강동대교의 차가운 밤공기는 모든 것을 침묵 속으로 삼켜버렸고 배석중의 실종은 점점 미스터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궁의 수사. 경찰은 사고와 실종을 둘러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 차량 내부에 남겨진 개인 물품이나 사고의 정황은 배석중의 실종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먼저 검토된 가능성은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다. 차량이 심하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70m를 추가로 질주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배석중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탈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혼수 상태에 가깝거나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더라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길을 헤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이 추정은 곧 의문에 부딪혔다. 차량의 손상 상태와 부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스스로 내려 이동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검토된 가능성은 타인에 의한 개입, 즉 납치나 강제적 이동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차량 내부에 현금과 물품이 그대로 남아있던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납치라면 귀중품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 양상인데 배석중의 차량은 그가 가져온 현금이나 개인 소지품이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이었다. 이 가설은 그의 가족들로부터 강하게 부정되었다. 가족과 친척, 지인들 모두 배석중을 성실하고 헌신적인 가장으로 평가했다. 아내는 특히 남편은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며 스스로 가족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역시 그가 두 자녀를 책임지며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목격자의 증언은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한 목격자는 사고 직후 누군가 차에서 내려 앞바퀴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사고 이후 강 아래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남성이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 증언들은 배석중이 사고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차량을 스스로 벗어나 강변으로 걸어갔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이유로 차량을 떠났는지, 왜 어떤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헬기 잠수부 구조팀이 강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겨울의 한강은 더욱 매서운 추위 속에 묻혀갔다. 결국 2012년 12월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배석중은 단지 10분 만에 모두의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5개월 만에 발견, 긴 세월 같은 5개월이 흐른 뒤 사건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2013년 4월 17일 오전 9시 30분 한강 둔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 장소는 강동대교 남단 교각 아래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배석중임이 밝혀졌다. 실종 이후 어느 누구도 그의 행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가 어떻게 강 아래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는 사고 직후 강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강변에서 방황하다 실수로 넘어져 익사했을까? 사건은 10달을 넘게 끌어왔음에도 도대체 사고 후 그의 행적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4월 18일에 부검이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대중들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경찰은 과실 가능성과 추가 조사를 배제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여러 가설과 추측만이 난무했을 뿐 배석중이 그날 강동대교 아래로 스스로 내려간 이유도 그의 마지막 순간이 정확히 어떠했는가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미제로 남은 의문. 배석중의 실종 사건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남아있는 수많은 의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첫째, 차량의 사고 정황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차량이 두 차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도 70m를 더 운행했다는 점은 사고의 충격 이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다. 둘째, 만약 사고의 충격으로 그의 정신과 육체가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도 그는 왜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것일까? 경찰은 기억상실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사고 정황이나 목격자의 증언으로 보아 그가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의식적으로 행동한 흔적이 있다는 점은 이 가설을 약화시켰다.
셋째, 사고 직후 강변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그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은 보다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했지만 왜 그가 강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다. 강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사고 현장에서 바로 강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물에 빠졌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내는 남편의 실종 당시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한결같이 말했다. 돌아오길 바랐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배석중의 이름은 결국 미제 사건 목록에 올랐다. 강동대교의 밤 어디에선가 사라졌던 그는 5개월 만에 차가운 강 아래에서 발견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한강의 차가운 물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것은 단지 한 남자의 죽음이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씁쓸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2025년 현재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 강동대교를 스쳐가던 차가운 겨울바람은 그날의 모든 답을 어딘가로 흩날려 버렸다.